들깨가루와 들기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남자의 혈관을 살려줄까요? 정답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깨를 잘못 드시고 계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들깨를 올바르게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탄력이 2.7배 높았고 하반신 혈류 속도가 34.7%나 빨라졌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깐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식탁 위에 늘 놓아두시는 들깨가루, 그 흔하디 흔한 들깨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식재료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비뇨기과 전문 진료 현장에서 30년 넘게, 정말 긴 세월이죠. 남성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오면서 확인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들깨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황금 짝꿍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보너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치명적인 섭취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깨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의 현실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아내 눈치를 보며 몸을 돌려 눕는 척 하시는 분.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한숨을 혼자 삼키며 몇 년째 살아오고 계신 분. 거울을 보면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아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신 분. 웃음도 사라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아들, 딸이 알까봐, 친구들이 알까봐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십니다. 지금 반일호기 공영중공 반일호기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52.3%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 남성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껴안고 사십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엔 다들 이것저것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러다 한참 후에야 목소리를 낮추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하고요. 그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매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환자분들의 눈빛 속에 담긴 수치심과 좌절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의지를 수없이 마주해 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발기라는 것은 결국 혈관에 피가 차는 현상입니다. 호스에 물이 세차게 들어와야 호스가 팽팽해지듯이 음경 해면체에 혈액이 강하게 유입되어야 단단한 발기가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집안의 수도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집 수도관은 매끈하고 깨끗합니다.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된 오래된 집 수도관은 어떻습니까? 안쪽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고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물줄기가 약해지고 심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는 찌꺼기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병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그리고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발기부전이 찾아옵니다. 특히 음경동맥은 심장혈관보다 굵기가 훨씬 갓됩니다. 심장혈관 굵기가 3mm에서 4mm인데 음경동맥은 겨우 1mm에서 2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센터 연구자료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생기고 나서 6년에서 8년 안에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우리 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랫도리에서 온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고 싶으시다면 이 경고를 가볍게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도 이런 고민을 안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현대의학이 답을 찾았고 그 답이 놀랍게도 우리 부엌 찬장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에서 2023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세에서 75세 남성 200명을 대상으로 식이지방산과 남성 기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관 내피 기능이 2.3배 우수했고 발기부전 유병률이 38.2% 낮았습니다. 여기서 식물성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이 바로 들깨였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싼 약을 드시지 않아도, 병원에 자주 다니시지 않아도 우리 집 부엌 찬장 속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동네 방앗간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된 역사가 무려 500년이 넘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남자들의 기력 보충을 위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님들은 이미 그때부터 들깨의 가치를 알아보셨던 겁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깨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기를 보강하고 몸을 윤택하게 한다. 정수를 채워주고 골수를 튼튼하게 한다. 여기서 정수라는 것이 바로 남자의 근원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몸으로 체험하고 기록으로 남긴 진실입니다. 예전 시골 어르신들이 고된 농사일 전에 꼭 들깨죽을 든든하게 드시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땀 흘리며 일하다가 들깨 새참 한 그릇 드시면 눈이 번쩍이고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걸 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 들깨를 수확하면 제일 좋은 것은 씨앗으로 남기고 그 다음 좋은 것으로 기름을 짜서 1년 내내 아껴 쓰셨습니다.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 밥상에만 어머니가 몰래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 쳐주시던 그 풍경,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만큼 들깨가 남자의 몸에 귀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정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은 들깨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들깨에는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이 극도로 풍부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아주 좋은 기름 성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기름입니다. 건강 방송마다 나오는 그 좋은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깨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식물성 기름 가운데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야말로 식물계의 왕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올리브유 아십니까?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산 함량이 겨우 0.7%에서 1.3%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은요? 무려 54%에서 62%입니다. 수십 배 차이입니다. 비싼 수입산 올리브유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들깨가 훨씬 강력했던 겁니다. 가격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우리 것이 진짜였습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싶으실 겁니다. 이 좋은 지방산이 몸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먼저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춥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자료에 따르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중성지방이 평균 23.4% 감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찌꺼기를 녹여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청소가 되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좁은 골목길이 넓은 대로로 바뀌는 겁니다. 혈류가 강해지고 피가 콸콸 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곳까지 거침없이 도달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직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겨울마다 손발이 시려서 고생하시잖아요. 그것도 혈관 문제입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늘어나니 기억력과 집중력도 살아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얼굴색이 달라지고 온몸에 활력이 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선순환입니다. 약을 드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억지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뇌혈관까지 같이 확장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반면 들깨는 혈관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서 기능을 되살려주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약이 증상을 건드린다면 들깨는 원인을 치료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병원비도 아끼고 부작용도 없고 우리 건강도 챙기고 일석삼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50대, 60대가 되면 이 문제가 급격히 나타나느냐.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이 긴 혈관이 젊었을 때는 탱탱하고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피가 콸콸 잘 흐르고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이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 혈관 내벽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40세 이후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매년 평균 1.2%씩 감소합니다. 50세가 되면 이미 12% 이상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60세가 되면 24% 이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혈관이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습니다. 물을 틀면 호스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세차게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된 오래된 호스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물을 틀어도 예전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물줄기도 약합니다. 우리 혈관도 정확히 이 과정을 겪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50대부터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후 남성 호르몬은 매년 1.6%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줄어드니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하고 아랫도리도 건강합니다. 모든 것이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세,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드시기 싫어서 미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분과의 잠자리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남자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이 겁이 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탄력도가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27.3%나 낮았습니다. 혈관이 이미 상당히 딱딱해져 있었던 겁니다. 고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들깨 식단을 처방드리면서 동시에 하루 30분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하니 혈관 탄력도가 18.4%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셨고 아랫도리 기력도 상당 부분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들깨가 이렇게 대단한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분처럼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혈관은 서서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혈관은 관리하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이요법만으로도 혈관 나이를 최대 8.3년까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8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60세 혈관이 52세 혈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의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중심에 들깨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500년 전부터 알고 계셨던 그 진실을 현대의학이 이제야 증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3배에서 4.6배까지 뛰어오릅니다. 이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영양소 시너지 연구 결과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혼자보다 짝이 있을 때 힘이 세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밤에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시고 그 후로는 잠이 안 오십니다. 이것이 아랫도리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낮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2.1배 높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은 깊이 잠드는 동안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호르몬 생산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면 호르몬 생산량이 뚝 떨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아랫도리에 피가 안 갑니다.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뇌에 들어가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안정됩니다. 뇌가 안정되면 잠이 잘 옵니다. 잠이 잘 오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면 아랫도리가 살아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수면의 질이 평균 28.6% 개선되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밤에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것. 이것이 건강의 기본 아닙니까? 또한 혈액순환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겨울만 되면 손발이 꽁꽁 얼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말을 2겹, 3겹 신으시는 분도 계시고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혈관 문제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말초 혈관까지 피가 잘 안 갑니다. 손끝, 발끝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은 아랫도리도 차갑습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초 혈관까지 피가 안 가는 것이니까요. 손발이 차가운 것을 단순히 추위 탓으로만 돌리시면 안 됩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혈액순환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고 아랫도리에도 피가 잘 갑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 온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에 들깨죽을 즐겨 드셨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르신의 남편분 이야기입니다. 72세이시고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입니다. 고혈압을 10년째 앓고 계셨고 겨울마다 손발이 얼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분의 아랫도리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셨는데 본인은 절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장순옥 어르신이 남편분 모르게 들깨, 미역국과 버섯 들깨탕을 번갈아 끓여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대신 없이 그냥 요즘 이게 맛있더라 하면서요. 3개월쯤 지나니까 남편분이 겨울인데도 손이 따뜻하다고 하시더랍니다. 혈압도 조금 안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랍니다. 여보, 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장순옥 어르신이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아내분들의 조용한 정성이 남편의 건강을 지킵니다. 스트레스와 남성 건강의 관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은퇴 후에 사회적 역할을 이루면서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동료들과의 교류가 끊기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서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에 발기부전으로 비뇨기과를 찾는 남성이 은퇴 전보다 1.7배 증가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은퇴 후에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들깨 식단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뇌세포의 거의 58%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의욕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1.8% 낮았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22.4% 느렸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치매 아닙니까? 들깨가 그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몸의 활력, 마음의 활력, 아랫도리의 활력, 이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의 시작점이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의 열쇠가 바로 들깨입니다.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진료실에서 30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이 시작되면 단순히 성기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의 자존감 전체가 무너집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친구 모임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하기 싫어집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요즘 왜 저래?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의 43.7%가 우울 증상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 증상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평균 38.2% 감소했습니다. 몸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가 삶 전체의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힘드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서로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쌓이고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결국 가정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 나아가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되찾아야 가정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렵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매일 밥상 위에 들깨를 올려놓는 것,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깨 식단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같이 바꾸시면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비싼 운동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 공원에서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회 하시면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아침에 들깨, 미역국 드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됩니다. 걷는 동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과격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등산을 몇 시간씩 하시거나 달리기를 하시거나 이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에 무리를 주면 위험합니다.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팔을 크게 돌리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시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들깨의 효능을 배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니까 혈류가 더 잘 흐릅니다.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하고 물이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면 시너지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셋, 넷이 되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상훈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6세, 전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고 활동이 줄어드시면서 전반적인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이분에게 들깨 식단과 함께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서 체력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는 30분을 거뜬히 걸으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1시간을 걸으실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밥상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밥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들깨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그 강인함이 우리 안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워주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들깨입니다. 우리가 미역을 먹으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장에 들어가면 마치 스펀지처럼 나쁜 성분들을 흡착합니다. 콜레스테롤, 중금속, 나트륨 같은 해로운 것들을 끌어안고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짠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 이런 것들 드시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미역의 알긴산이 이 나트륨을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우유보다 7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뼈 건강도 걱정이시잖아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다니시고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혈관도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여기에 들깨에 좋은 지방이 더해지면 미역의 이 모든 영양소가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미역 속 요오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줍니다. 갑상선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기입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와 같습니다. 이게 고장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도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다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미역이 이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구미에 사시는 조미숙 어르신의 남편분 이야기를 짧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0세이시고 예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의 남편이십니다. 남편분이 68세에 퇴직하시고 나서 갑자기 기운이 쭉 빠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조미숙 어르신이 들깨에 미역국을 매일 끓여드리고 나물에 들기름을 둘러서 올려드렸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분이 먼저 텃밭에 나가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좋아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뇌가 활성화되면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의욕이 없고 매사 귀찮으시다면 혈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들깨가 그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 호르몬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들깨의 진정한 가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의 몸속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육을 만들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남성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한마디로 남자의 활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따르면 40세 이후 매년 6%씩 감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년이 지나면 32%가 줄어듭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근육이 빠지고 대신 지방이 쌓입니다. 특히 뱃살로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뱃살이 쌓이면 내장지방 세포에서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립니다. 호르몬이 줄어드니 뱃살이 더 쌓이고 뱃살이 더 쌓이니 호르몬이 더 줄어들고 끊어야 할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데 들깨가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하고 혈류를 개선하면 신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대사가 활발해지면 내장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 그룹은 16주 후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14.7% 상승했습니다. 동시에 허리둘레는 평균 3.8cm 줄었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얻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들깨가 깨워준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밤새 일해도 아침이면 개운했고, 무거운 것을 들어도 끄떡없었고, 아내 곁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관리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 관리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매일 밥상 위에 들깨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아무렇게나 드시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3배에서 4.6배까지 뛰어오릅니다. 오늘 비뇨기과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황금 짝꿍 2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잠깐 하나 더요. 보너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조합까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드셔보셨습니까? 구수하고 깊은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맛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미역을 만질 때 느껴지는 그 미끌미끌한 점액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이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나쁜 성분들을 끌어안고 몸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들이 그냥 먹으면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미역 속 지용성 영양소가 몸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반드시 지방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지방이 영양소를 잡아서 흡수가 잘 되도록 운반체 역할을 하거든요. 택시가 사람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듯이 지방이 영양소를 세포까지 데려다 줍니다. 바로 이 순간 들깨의 좋은 불포화 지방이 미역의 혈액정화 성분을 꽉 붙잡아서 몸 구석구석까지 데려다 줍니다. 특히 하체 끝까지요. 고려대학교 병원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미역을 들깨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단독 섭취 대비일 8배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남성 3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중년 이후 남성분들께서는 혈관 탄력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도 함께 노화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게 급격히 줄어들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생기고 발기부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우리 또래 남성 10명 중 6명이 이런 대사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 문제는 단순히 성기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하면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혈관을 청소해 두셔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병원비로 부담드리지 않으려면,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68세이시고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72세이신데 3년 전부터 아랫도리 기력이 뚝 떨어지셔서 부부 사이가 참 어색해지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워낙 과묵하시고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임경자 어르신이 직접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이런저런 건강 영상을 보시다가 들깨 미역국 이야기를 접하시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끓여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남편분 얼굴색이 달라지시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돌아오시더니 아침에 일어나실 때 표정이 확 바뀌셨다고 합니다.
한 달 반쯤 되니까 남편분이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요즘 뭘 바꾼 거야? 몸이 다른 것 같아. 그 한마디를 듣고 임경재 어르신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2달쯤 지나니까 부부 사이가 예전처럼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침실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정성이 남편을 살립니다. 들깨 미역국 끓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를 전혀 못하시는 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미역을 20분 물에 불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 살짝 두르고 미역을 먼저 볶아주십시오. 그래야 비린내가 사라지고 고소한 맛이 깊어집니다. 물을 붓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까지 푹 끓이신 다음 국간장과 마늘로 간을 맞추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불을 끄기 직전이나 불을 끈 직후에 넣으십시오. 좋은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오래 넣으면 좋은 성분이 전부 날아가고 산화됩니다. 산화되면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먹으려고 하는 건데 방법을 모르면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들깨는 마지막에 넣는다. 이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들기름을 고르실 때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짙은 갈색의 향이 강하게 나는 들기름을 고르셨습니까? 그건 고온에서 볶아서 기름을 짠 것입니다. 향은 좋지만 높은 열 때문에 좋은 성분이 많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고온 추출 식용유의 발암물질 함량에 대해 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저온 압착한 생들기름이나 생들깨가루를 고르십시오. 색이 연한 노란색이고 향이 은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벨에 저온 압착 또는 생들기름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르십시오. 돈도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이 정도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2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연근입니다. 아니, 연근이 그냥 반찬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남자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연근을 자르면 끈적끈적한 실이 늘어나는 것 보셨죠? 그게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뮤신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위벽을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근육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는데 소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고기를 드셔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고기 드시면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으셨던 겁니다. 연근이 바로 그 소화를 도와주는 겁니다. 또한 연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탄력을 줍니다.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피가 잘 통하는데 연근이 바로 그 혈관 탄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나이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잖아요. 그게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거기다 연근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들깨에 좋은 지방산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되어 혈관이 늙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벽 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센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들깨와 연근을 함께 드시면 혈관 내피 기능이 단독 섭취 대비 2.1배 개선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관 안쪽 벽이 건강해지면서 피가 더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면서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도중에 힘이 빠져서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이건 우리 세대 남성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아내 눈치를 보며 한숨이 나오셨을 겁니다. 약을 드셔봐도 얼굴만 빨개지고 머리만 아프고 진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께 연근과 들깨의 조합이 정말 다릅니다. 겉으로만 일시적으로 피를 모으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집도 기초가 든든해야 오래 버티지 않습니까? 이 조합을 가장 맛있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 수북이 2큰술, 요거트 1큰술, 꿀 1큰술을 섞어주세요. 체중 걱정이 있으신 분은 꿀을 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식초 한 방울을 더하면 맛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500원짜리 동전 두께로 썰어서 끓는 물에 식초 한 방울 넣고 30초에서 40초만 살짝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집니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빼고 소스에 살살 묻혀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들깨 향이 입안에 가득 퍼지며 아삭한 연근이 씹히는 그 맛은 정말 일품입니다. 부추나 구운 마늘, 당근에 찍어 드셔도 좋고 고기 구울 때 찍어 드셔도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께서 남편분 건강 챙겨드리기에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싼 보양식 사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답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1세이시고 전에 군인이셨던 분입니다. 무릎 수술 후에 운동도 줄이시고 집에만 계시다 보니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아내분이 연근 들깨 소스를 만들어서 매일 간식으로 드렸더니 3주쯤 되니까 얼굴이 환해지시고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 작은 정성입니다. 자, 이제 보너스입니다. 이건 꼭 더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버섯입니다. 특히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남성분들, 이 이야기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이 됩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거의 다 해당되시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면 한숨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란 이거 원래 이렇게 나왔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뱃살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뱃살이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립암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복부 내장지방이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내장지방 세포에서 특정 효소가 분비되는데 이것이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킵니다. 허리둘레가 90cm를 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31.2%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가 나올수록 남자다움이 점점 사라지는 악순환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분들에게 버섯 들깨탕이 구세주 같은 음식입니다.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내장지방 분해를 돕고 강력한 포만감을 줍니다. 게다가 버섯은 열량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살찔 걱정이 전혀 없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들깨를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들깨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면 금방 소화되어 허기지고 저녁에 야식을 찾게 되어 뱃살로 고스란히 쌓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녁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는 분 많으시죠? 그게 뱃살의 주범입니다. 들깨를 드시면 그 허기짐이 사라집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오래 유지해 주거든요. 자연스럽게 뱃살이 빠지고 내장지방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하게 맛있게 먹으면서 살도 빼고 활력도 되찾는 것, 이보다 좋은 남성 보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버섯 들깨탕 끓이는 법은 라면보다 쉽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등 집에 있는 버섯을 여러 가지 섞어 넣으십시오.
한 가지보다 여러 가지를 섞으면 훨씬 깊고 풍성한 맛이 납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버섯을 듬뿍 넣고 끓이다가 두부도 숭덩숭덩 썰어 넣으십시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도 우리 남자에게 참 좋습니다. 애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어 넣으시면 색감도 예뻐집니다. 간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살짝만 하십시오. 나중에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간이 딱 맞아집니다. 마지막에 불 끄기 직전에 생들깨가루를 4큰술에서 5큰술 듬뿍 풀어 넣으십시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들깨는 마지막에 넣는다. 이 원칙은 미역국이든 버섯탕이든 어떤 요리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물이 걸쭉해지면서 죽처럼 고소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맛에 딱 맞습니다. 술 드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미역, 연근, 버섯.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들깨를 만나면 천하무적 남성 보양식이 됩니다. 돈 안 들고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쉽고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다 갖춘 보양식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 여기까지 미역과 연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역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들깨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연근은 혈관 탄력을 키워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상당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3번째 황금 짝꿍인 버섯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뱃살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허리 사이즈가 몇이셨습니까? 아마 30인치, 31인치 이랬을 겁니다. 지금은요? 34인치, 36인치, 혹시 38인치 넘으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바지 사이즈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만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2.5cm 늘어날 때마다 발기부전 위험이 14.3%씩 증가합니다. 허리둘레 90cm 이상인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유병률이 2.3배 높습니다. 뱃살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남자다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장지방이 단순히 호르몬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장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관 내벽을 공격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더 빨리 막힙니다. 뱃살이 나올수록 혈관이 더 빨리 늙는 겁니다. 이것은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내장지방과 심혈관 질환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뱃살 관리가 혈관 건강의 핵심이고 혈관 건강이 남성 기능의 핵심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굶으시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굶으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찝니다. 정답은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열량은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버섯과 들깨의 조합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버섯은 100g당 열량이 겨우 15칼로리에서 3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많이 드셔도 살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섯만 드시면 금방 허기집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들깨의 지방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공복감을 막아줍니다. 밤에 야식 생각이 안 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열량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7세이시고 은행장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심장질환 이력이 있으셔서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허리둘레가 97cm까지 늘어나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버섯 들깨탕을 매일 저녁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야식 대신 버섯 들깨탕으로 바꾸신 겁니다. 4개월 후에 허리둘레가 91cm로 줄었습니다. 6cm가 빠졌습니다. 체중도 91cm로 줄었습니다. 2kg 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육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장 지방만 집중적으로 빠진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밤에 야식 생각이 안 나니까 저절로 빠지더라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력으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버섯, 들, 게, 탕 하나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종류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특히 좋습니다. 느타리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새송이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팽이버섯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넣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섞어 넣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각각의 효능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납니다. 거기에 들깨가 더해지면 이 모든 영양소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 끼에 여러 가지 나물을 골고루 드시는 한식 문화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겁니다. 우리 식문화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실 겁니다. 첫째, 우리 세대 남성분들의 아랫도리 문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3%가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둘째, 원인은 혈관 노화입니다. 나이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셋째,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올리브유보다 수십 배 강력합니다. 넷째, 들깨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연근과 함께 드시면 혈관 탄력, 버섯과 함께 드시면 뱃살과 호르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제 남은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들깨는 단순히 양념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500년 전부터 남자의 기력을 위해 먹어온 식품입니다. 현대의학이 그 지혜를 증명했습니다. 올리브유보다 수십 배 강력한 좋은 지방산이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남성 호르몬을 지키고 뇌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엌 찬장 속에요.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실전 가이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매일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하루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물이 장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들깨, 미역국을 끓여 드십시오. 밥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들깨가루 2큰술을 미역국에 넣으시면 한 끼 분량이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되고 혈관 청소가 시작됩니다.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되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둘러서 드십시오. 시금치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어떤 나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들기름을 둘러서 비비시면 나물 맛이 훨씬 고소해집니다. 이것으로 점심 들깨 섭취 끝입니다. 간단하죠? 저녁에는 버섯 들깨탕을 드시거나 아니면 연근 들깨 소스를 만들어서 반찬과 함께 드십시오. 저녁에 버섯 들깨탕을 드시면 포만감이 크기 때문에 밤에 야식 생각이 안 납니다. 뱃살 관리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시면 하루 섭취량인 들깨가루 3큰술, 들기름 1큰술이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따로 계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밥상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께서
이 시간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들깨를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들깨 두부 무침입니다. 두부를 으깬 다음 들깨가루 2큰술, 국간장 1큰술, 참기름 반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들깨의 좋은 지방이 만나면 남성 건강에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만드는 시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들깨나물 비빔밥입니다. 밥 위에 시금치, 콩나물, 당근, 고사리 등 나물을 올리시고 들깨가루 1큰술과 들기름 1큰술을 넣어 비벼 드세요.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시고 들깨가루를 듬뿍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들깨를 더하면 보양식이 됩니다. 세 번째, 들깨 감자국입니다. 감자를 썰어서 멸치 육수에 끓이다가 감자가 익으면 들깨가루를 4큰술 넣어주세요. 걸쭉하고 고소한 감자, 들깨국이 됩니다. 겨울에 드시면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감자의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니까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들깨죽입니다. 이건 소화가 약하시거나 입맛이 없으실 때 드시면 좋습니다. 쌀을 불려서 믹서에 갈아주시고 냄비에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하시면 완성입니다. 속이 편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한 끼가 됩니다. 병원 퇴원하신 분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우리 시골 어르신들이 드시던 바로 그 들깨죽입니다. 이 네 가지 요리법은 모두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재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 한 봉지가 3영원에서 5영원이면 한 달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양식에 비하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병원비 한 번이면 1년치 들깨를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 하나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볶은 들깨와 생들깨의 차이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들깨가루 중에 볶은 것이 있고 안 볶은 것이 있습니다. 볶은 들깨가루는 고소한 향이 강하고 맛은 좋지만 높은 열에 의해 좋은 지방산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건강 목적이라면 반드시 생들깨가루, 즉 볶지 않은 들깨가루를 사십시오. 포장지에 생들깨 또는 저온 분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십시오. 맛이 조금 덜 고소할 수 있지만 영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들깨가루를 사시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일주일 분량만 냉장실에 꺼내놓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들깨가루도 들기름처럼 공기에 닿으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가루 형태는 기름보다 표면적이 넓어서 더 빨리 산패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6세, 농부이신 분입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간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들깨의 좋은 지방산이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 기능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장기영 어르신이 들깨, 미역국과 버섯 들깨탕을 석 달간 꾸준히 드셨더니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술도 줄이셨지만 식단 변화의 효과가 컸습니다. 이렇게 들깨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 뇌 건강, 장 건강까지 두루두루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 전체를 챙겨주는 팔방미인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이 우리 부엌에 이미 있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들깨 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더욱 빨라집니다. 첫째,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종아리를 주물러 주십시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하체에 고여있는 피를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하체에 피가 잘 안 돕니다. 잠자기 전에 양쪽 종아리를 각각 3분씩만 주물러 주시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 종아리를 주물러 주시면 건강도 챙기고 스킨십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둘째, 반신욕을 해주십시오. 허리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시면 하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가 좋아집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반신욕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체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꺾어주시는 동작을 20번만 반복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택시 기사분, 사무직 출신분,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을 들깨 식단과 함께 실천하시면 혈관 건강 개선 속도가 5배에서 2배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돈 안 들이고 5분에서 20분이면 되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영석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64세, 어부이셨던 분입니다. 어깨 통증도 있으시고 전반적인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바다 일을 하시다 보니 혈관 건강에 신경을 못 쓰셨습니다. 이분에게 들깨 식단과 함께 종아리 마사지, 반신욕, 하체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반쯤 지나니까 이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확실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체력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들깨의 힘은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현대의학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지혜를 다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우리입니다. 건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들깨 식단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기존에 드시고 계시는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을 본인 판단으로 끊으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 조절은 의사 지시에 따르십시오. 들깨는 약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 수단입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키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가끔 욕심이 너무 앞서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들깨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절박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전 기력을 되찾고 싶으신 마음.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남기신 이 말씀이 들깨에도 딱 들어맞습니다. 들깨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지방은 지방입니다. 지방 1g당
9칼로리라는 높은 열량을 가집니다. 많이 드시면 살이 찌고 비만은 남성 호르몬의 적이자 발기부전의 지름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소화기에서 일어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오면 우리 소화기관이 미쳐 다 분해하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장으로 내려가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식이지방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기 응급 환자가 60세 이상에서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들깨가루는 밥숟가락으로 수북이 3큰술, 들기름은 딱 1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 황금 용량만 지키시면 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 3큰술, 들기름 1큰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루 이틀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석 달, 10달 꾸준히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꾸준히 가는 것이 결국 토끼를 이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이 지혜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아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기름병을 어디에 두고 드십니까? 가스레인지 옆 선반이나 햇빛 드는 창가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편하니까 거기에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로 옮기십시오. 이미 개봉한 지 한두 달이 지나고 상온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왜냐하면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들기름은 산패되기 가장 쉬운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산패란 기름이 상해서 독이 되는 것입니다. 들깨의 핵심 성분인 좋은 지방산은 화학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변질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들기름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네, 독이요. 약이 독으로 변하는 겁니다. 독성 물질과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와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몸에 좋으라고 정성껏 드시는 건데 오히려 혈관을 막아버리고 남성 기능을 영영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식품영양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산패된 들기름의 과산화물 수치는 신선한 것의 8.7배에 달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혈관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들기름 보관 수칙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무조건 냉장 보관하십시오. 개봉하셨다면 즉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넣으십시오. 여름철에는 상온에 며칠만 두어도 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십시오. 햇빛뿐 아니라 형광등 불빛도 기름을 상하게 합니다. 투명한 병에 담긴 들기름을 사셨다면 신문지나 호일로 병 전체를 꽁꽁 감싸 주십시오. 셋째, 개봉하셨으면 반드시 한두 달 안에 다 드십시오.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들어가 산패가 시작됩니다. 양이 많아 한 달 안에 다 못 드시겠다면 작은 병에 소분해서 당장 먹을 것만 냉장실에 두고 나머지는 꽉 닫아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들기름은 냉동해도 꽁꽁 얼지 않아 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보관법만 지키셔도 들깨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진료 현장과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들깨가루랑 들기름 중에 무엇이 더 남자에게 좋습니까?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의 정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훌륭하지만 효능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변비가 있으시거나 뱃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들깨가루가 좋습니다. 통째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껍질의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소화력이 약하시거나 빠른 흡수와 즉각적인 혈관 청소를 원하신다면 들기름을 드십시오. 기름 형태는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가장 좋은 정답은 둘 다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국에는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저녁 나물에는 들기름을 살짝 둘러 드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 보관해도 됩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참기름의 항산화 성분이 들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 80, 참기름 20의 비율이 딱 좋습니다. 새 들기름 병을 따셨을 때 참기름을 20% 정도 부어 흔들어 섞어 두시면 보관 기간이 1.9배 이상 늘어나고 맛도 훨씬 고소해집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관 기간을 늘리는 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부터 쓰시던 생활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정확했던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들기름으로 계란 프라이나 부침개를 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약 160도로 매우 낮습니다. 프라이팬은 200도를 훌쩍 넘습니다. 들기름을 가열하는 순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방산이 순식간에 독으로 변합니다. 볶음이나 부침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을 쓰십시오. 들기름은 불을 끄고 마지막에 향을 더하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이것은 철칙입니다. 우리 아내분들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껍질 벗긴 하얀 들깨가루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식감은 부드럽지만 남성 건강과 혈관 청소가 목적이라면 껍질 있는 통들깨가루가 훨씬 낫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식물 영양소의 대부분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알짜 영양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까끌거리더라도 통들깨가루를 드십시오. 우리 건강이 식감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들기름이 상했는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코를 믿으십시오.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맡으면 군침이 돕니다. 상한 들기름은 뚜껑을 열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눅눅한 냄새, 심하면 화학약품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드시다가는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우리 몸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진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변화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힘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상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2세,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허리 통증도 있으시고 아랫도리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을 하시니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고개를 못 드시며 이제 저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고민을 안고 사시는지 진료실에서 매일 보면서도 매번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에게 들깨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들깨 미역국을 매일 아침 드시고 연근 들깨 소스를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버섯 들깨탕을 드시라고요. 그리고 들기름 보관 수칙도 꼼꼼히 알려드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자꾸 묻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순간만큼은 의사를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는 비싼 약에서 온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밥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실천에서 왔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63세이시고 퇴직 간호사이신 분입니다. 남편분이 65세이신데 퇴직 후에 기력이 뚝 떨어지시고 우울해하시고 말수도 줄으셨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남편분 상태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걸 감으로 아셨습니다. 혈관 건강이 문제라는 걸 직감하신 거죠. 들깨 식단을 체계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들깨 미역국, 점심에 들깨가루 뿌린 나물, 저녁에 버섯 들깨탕. 석 달 후에 남편분이 아침에 공원 산책을 나가시기 시작했고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부부 사이도 예전처럼 돌아왔다고요.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내분께서 어머,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눈이 동그래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내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남편 건강이 걱정되어서 대신 보고 계신 분들, 남편분 몰래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 그 마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자기 건강 이야기를 잘 안 하십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체면도 있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아내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밥상 위에 들깨를 슬쩍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시고 나물에 들기름을 둘러주시고 저녁에 버섯 들깨탕을 끓여주십시오. 이유를 물으시면 그냥 맛있어서 이렇게 해봤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의 체면을 지켜드리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 밥상에 몰래 들기름 한 숟가락 더 쳐주시던 그 지혜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직접 오시는 분보다 아내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아내분들,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밥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약보다 훨씬 강력하다고요.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 사례입니다. 74세, 전 공무원이셨던 분입니다. 전립선 때문에 비뇨기과에 오셨는데 진료 도중에 아내분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것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고요. 정태영 어르신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그건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다 이러십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우신 겁니다. 이분 부부에게 들깨 식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내분이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4개월 후에 정태영 어르신이 혼자 오셨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선생님 아내가 매일 뭘 해주는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 어르신이 아랫도리 이야기를 직접 꺼내셨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신 겁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은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정성이 남편의 혈관을 살리고 남편의 자존감을 살리고 부부의 행복을 살립니다. 비싼 약이나 병원보다 매일 아침 밥상 위에 들깨 한 숟가락이 더 강력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아버지 대신 보고 계시는 아들, 딸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 마음이 정말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직접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시다면 어머니께 먼저 이 영상을 보여드리십시오. 어머니가 아버지 밥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또는 들깨가루와 생들기름을 택배로 보내드리십시오.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강 선물입니다. 비싼 홍삼이나 건강식품보다 들깨가루 한 봉지가 훨씬 실용적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이 보내준 것을 절대 안 버리시고 꼭 드십니다. 자식이 보내줬으니까요. 그 마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부모님 건강을 챙기시는 효도, 이보다 아름다운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들깨 식단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시게 될 변화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둘째 주부터 소화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주부터 넷째 주에는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손발이 따뜻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시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십니다. 주변에서 요즘 안색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실 겁니다.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아랫도리의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에 느꼈던 그 감각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가끔, 점점 자주, 석 달 이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지고, 의욕이 넘치고, 아랫도리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이때가 되면 들깨를 안 드시려야 안 드실 수가 없게 됩니다.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더 빨리 느끼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듯이 꾸준함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실천하시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꾸준히 들깨를 드시면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성공 사례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면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거울 앞에 서셨을 때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아내분이 놀라실 겁니다. 자녀분들이 아버지 요즘 건강해 보인다고 할 겁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힘이 세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 사진 찍듯 저장해 두십시오. 들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식물성 좋은 지방산의 보고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올리브유보다 수십 배 많은 좋은 지방산이 우리 어르신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잃어버린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역과 함께 드셔서 혈액순환을 도우십시오. 둘째, 연근과 함께 드셔서 혈관 탄력을 높이십시오. 셋째, 버섯과 함께 드셔서 뱃살을 빼고 남성 호르몬을 지키십시오. 과유불급을 명심하시고 하루 들깨가루 3큰술, 들기름 1큰술의 황금 용량을 지키십시오. 냉장 보관, 빛 차단, 빠른 섭취, 이 세 가지 보관 수칙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선한 들깨의 생명력을 온전히 드십시오. 들기름은 절대 가열 요리에 쓰지 마시고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어르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관리가 조금 필요할 뿐 우리 몸은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드린 처방 전대로 매일 아침 밥상 위에 보약을 차려 드십시오.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고 싶으시다면, 손주 졸업식에 당당하게 서 계시고 싶으시다면
자식에게 지만 되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또래보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당당하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즐기실 자격, 우리 어르신께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 되실 겁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셔도 가장 젊어 보이실 겁니다. 이웃들이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모두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